4대 중증 질환 관련한 게 이 대선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내놨던 공약인데요. 예, 예. 이게 시행하지도 않고 좀 축소됐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대선 공약은 이제 정확히 어휘로는 이제 4대 중증 질환 전액 국가 부담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대선 이후에 논란이 된 것은 4대 중증 질환 전액 국가 부담 혹은 100% 국가 부담이라면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 중에서도 비급여 중에 어느 부분까지 포함하느냐의 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가장 크게 주장을 하는 것은 선택진료비, 또 병실차액, 네. 간병비, 이 중에서도 선택진료로라든가 병실 차액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국가가 전액 국가 부담한다는 의미가 맞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많이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 금액이나 이런 혜택이 적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하셨던가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좀 기대했던 혜택보다 좀 줄어들었는지 궁금한데. 그 공약이 이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이었는데요. 네. 전액이라는 부분이 물론 공약집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포함하겠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비급여 부분은 의학적인 타당성을 가진 필수 진료비라든가 네. 또 필수 진료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의 편익이라든가 국민의 부담이 큰 선택 진료로 그다음에 병실 차액료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재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 국정 과제 방향을 설정을 할 때 4대 중증 질환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본인 부담이 지금 그 4가지 질환들이 산정 특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5% 본인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5% 정도의 본인 부담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확연한 혜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되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비급여 부분 중에서 일단은 필수 진료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부터 시행을 하고 선택 진료라든가 병실 차액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본인 부담을 줄여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인수위의 방향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주 구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또 시행하되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파고 들어가 보면 알고 보니까 100%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었다는 말인데 그때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는 왜 그런 논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이런 논의를 이제서야 좀 제기하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좀 미리 알려줬으면은 좀 더 좀 잘 그때 알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단순한 용어에서는 아주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네. 이제 국민의 우려를 낳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전액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을 할 때에는 전액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추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화가 되면서 좀 축소가 된 거는 확실한 거네요. 축소라기보다 이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에서 전액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요구는 지금 논란이 되는 선택 진료비, 병실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부담이 되는 비급여 부분 중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본인 부담 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뭐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을 완화시킬 때 뭐 의학적 타당성이라든지 실제 국민의 생명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필수 진료비, 예를 들면 어떤 검사라든가 무슨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런 치료 약제, 또 무슨 행위료 이런 것들 중에서 비급여된 것을 먼저 급여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택 진료비나 병실 차액료 같은 것은 뭐 여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재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 혜택 범위를 넓혀가려는 노력은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문제였을 것 같아요. 예.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관건이지만 전체 이 4대 중증 전체를 커버하려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좀 애매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 재원과 현실의 괴리가 어느 정도나 컸습니까? 예, 그 재원이 이제 대선 공약 시에 여러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은 매년 1조 5천억 정도가 더 든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공단에서 다시 추계를 해봐도 그것과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뭐 매년 뭐 2조 정도 든다. 1조 5천억과 2조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계를 했던 것은 총 15조가 더 들더라. 대선 공약 때 총 6조면 된다라고 하는데 보사연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총 21조 8천억이 든다. 15조 이상이 더 든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라는 큰데요. 발표가 있어서 국민들이 더 혼란과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할 때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수준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대상까지 하느냐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본인 부담을 현재처럼 5% 정도 남겨두느냐, 본인 부담을 다 면제해 주느냐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고, 또 자연 증가율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이런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 매년 자연 증가분이 19% 정도는 된다. 뭐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런 종합적인 것이 고려됐느냐, 고려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계를 했던 주체라든가 또 전액이라고 했을 때 비급여 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했느냐, 또 매년 증가율을 포함을 했느냐, 또 몇 년도를 기준으로 예상을 했느냐가 추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비급여 부분을 어느 대상과 범위까지 하겠다. 매년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복지부가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등에서 굉장히 좀 구체화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4대 중증 질환 외에 말이죠. 외의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과 보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4대 중증 질환도 보장이 축소된 마당에 다른 질환은 이러다가 그냥 뭐 아무런 지원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4대 중증 질환 전액 국가 부담이 우리 대선 공약에서 왜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4대 중증 질환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이 고액 진료비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 중에 55% 정도 차지하면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 중에 한 50% 정도 된다. 그래서 고액 진료비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국가가 먼저 부담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4대 중증 질환이 55%면 나머지 45%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45% 다른 질환도 물론 중요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액 진료비 때문에 가정의 파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게마다 의료비 부담이 클 때 가정 파탄이라든가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가 현재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3단계로 나누어서 그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일 때 국가가 부담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7단계로 세분화했다라는 것이 이제 인수위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7단계로 해서 아주 저소득층에서는 2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정도만 돼도
고액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고 또 고소득층에서는 500만 원 이상이 돼도 또 고액 부담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도 큰 네. 부담이 없겠다. 그래서 네. 그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의 3단계였다면 지금은 1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한 단계를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는 본인 부담이 큰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겠다 하는 정책을 지금 세분화해서 내놨고요. 그런 부분이 4대 중증 질환 이외에 모든 질환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형평성을 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대 중증 질환에서 비급여를 이제 급여화 할 거잖아요. 어떤 것부터 할 거냐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네.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 4대 중증 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에서도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중증 질환 앓게 되면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깨지는 건 뭐 시간 문제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성범죄가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거를 뭐 화학적 것에 강하게 해야 된다. 또 뭐 전자발찌도 뭐 더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학적 것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법안을 내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화학적 거세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 범죄가 난리 흉포화되고 또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벌이 있고 그다음에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이런 것들이 처벌의 여러 가지 수단입니다. 근데 이 화학적 거세라고 말씀드리는 네. 것은 사실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치료라는 것은 환자에게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치료의 효과, 내용, 부작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환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또 심리치료와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음으로써 또 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충동 약물 치료의 요건을 좀 상세하게 해서 환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오히려 실효적인 혜택이 되게 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법안에 담은 것은 이제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고 시행을 하는 시기 사이에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의 형 집행자가 처음에 명령을 받았더라도 5년 수용 기간을 끝내고 나갈 때 직전에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5년 사이에 성충동과 관련된 성도착증을 가진 성충동의 증상이 현재까지 있는지 정도가 줄었는지 혹은 증가됐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간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 화학적 것에 의사 네.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화학적 것에를 하면 그럼 성충동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뭐 이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치료의 요건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충동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인데 증세가 이제 성도착증을 가진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성도착증이라든 것은 아동에 대한 성기호증이라든가 뭐 성적 가학증이라든가 성적인 이상 장애를 가진 경우를 포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장애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을 막는 데 네.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자각하는 증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라는 부분이 물론 필요한 것이고 또 심리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죠. 사실 이 화학적 거세 말고도 많은 국민 여론은요. 더 강하게 좀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들끓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예. 저 국회 차원에서 뭐 그런 논의 좀 없을까요? 그 나주 성폭행 사건 이후에 네.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그간에 이제 종합적인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을 강화한 부분도 있고요. 또 법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실효적 시행이 되도록 정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의 동의 요건을 만들었다고는 했지만 네. 오늘부터 그 성폭력 범죄자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피해 대상이 그간에는 16세 미만만 처벌을 했거든요. 네. 오늘부터는 피해 대상이 16세 미만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성충동을 가지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꼭 아동 대상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범위는 넓히지만 요건은 굉장히 분명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의 법의 정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네. 사실 이 저 성폭력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 주는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